2018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가 9대1로 앞서게 됐는데요. 그 전적이 좀 오래 전이긴 하지만 너무 좀 일방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라운드 2부는 진시영 선수와 김명훈 선수의 대국으로 시작합니다. 조금 진행이 되었어요. 영하점으로 서로 시작을 했었고 지금은 일단 마지막 수는 100이 여기를 늘은 장면입니다. 뭐 어깨 짚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 흐름이고 흙이 뭐 밀던지 한 칸 뛰던지 해서 여기 막혀면 뭐 살아는 있지만 조금 답답하거든요. 일단은 큰 자리인 하변 쪽을 두고 백은 아마 중앙 쪽을 다시 끊어가면서 좀 모양을 정리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추석 연휴라 이제 바둑 TV를 보시는 분들이 가족끼리 이제 보신다면은 좀 모여서 이제 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 재밌게 제가 생각할 때 그냥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뭐 다음 수가 어디 둘지 거의 뭐 알 수도 없고 네. 지금 사실 AI 승부 예측이 떠 있긴 하지만 뭐 100% 신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저 그래프만 보고 누가 이겼다 졌다 말을 할 수도 없고 재밌게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해설자가 꼭 제가 아니더라도요. 이제 해설자가 뭐 대충 예상하는 수들이 있잖아요. 몇 가지 정도. 네. 네, 그런 걸 놓고 이제 그냥 아주 가벼운 내기로 이제 ABC 정도로 해서 보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이제 재밌게 바둑 TV를 시청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수 맞추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뭐 매수 이렇게 뭐 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단수를 쳤는데 사실 지금은 있는 것보다는 버릴 확률이 너무 높거든요. 네. 네, 뭐 굳이 따지자면 A, B 이렇게 되지만 거의 지금은 B로 둘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는 사실 뭐 가볍게 내기하기가 좀 어렵고 진짜 사실 뭐 알 수 없는 장면이 있어요. 뭐 날일자를 걸칠지 3-3을 들어갈지 뭐 변으로 벌릴지 어딜 둬도 한 판일 때 네. 이럴 때 이제 하시면 재미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석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송태곤 해설위원은 어디 가시나요? 저는 지금 계속 집에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이제 김지석 프로가 이제 아빠가 됐잖아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서 조만간에 네, 이제 그래서 곧 출산 네. 예정이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흙이 좌변으로 뚫고 나왔네요. 그쪽을 막힌다면 많이 답답했겠죠?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흙이 나가는 것은 뭐 거의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이제 백이 억지로 해서 끊는 것은 사실 그냥 막아서 좌변이랑 전투를 해도 백이 안 될 것 같은데 중앙으로 보면은 단수치고 뭐 어디부터 칠까요? 이런 식으로 단수 치면은 이게 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백도 한번 늦춰받았고 흙은 코 치는 자리로 또 네. 진출을 했네요. 지금 흙은 이쪽 부분이 이제 만약에 돌이 메워지면은 여기가 또 끊고 단수 친다든지 젖힌다든지 맛을 노릴 수가 있거든요. 백이 만약에 이제 끼워서 차단을 하려고 하면 아마 흙은 그냥 가만히 나가둘 것입니다. 이것 역시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이기 때문에 백이 곤란하죠. 이제 6시 반 대국이 끝이 나고 잠시 이제 쉬는 시간 동안 검토실을 봤는데 오늘따라 선수들이 좀 별로 없는 거예요. 한산하죠. 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아까보다 왜 더 없어 보이지 했는데 아무래도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감독이 먼저 이제 끝난 선수들은 이제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먼저 간 선수들이 있습니다. 네, 또 어디 내려가는 선수들도 있을 거고요. 네. 지금 좌변을 보시면 이런 부분에서도 역시 백이 이렇게 나가는 것은 뚫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좌변 쪽이 워낙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선택해서는 안 되는 그런 진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앙 두 점보다 좌변 두 점이 더 크고요. 네. 지금 백이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뭐 중앙 쪽에 주도권을 생각한다면 여기 밀어가는 게 일단 두텁고요. 지금 딱 제가 그런 거 하나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둔다면 중앙 쪽 미는 것, 좀 안전하게 둔다면 이곳 날일자로 이곳에 이제 간격을 단단하게 지켜두는 곳, 두 가지가 굉장히 유력하게 보였던 상황이었습니다. 획도 뭐 중앙 쪽에 어떤 싸움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걸어가기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패는 초반이기 때문에 패가 없거든요. 패가 없고 뭐 굳이 뭔가 노리려면 사실 여길 나와서 끊어서 백이 살면은 그때 이제 젖히는 것은 노릴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이걸 잡는다고 해도 지금 좋은 건지가 조금 의문이에요. 모양 자체가. 지금처럼 차라리 그냥 두텁게 막아놓는 것이 훨씬 더 여기 단수 쳐도 이 한 점은 좀 별게 없거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밀어간다든지 하면 중앙을 두텁게 둘 수가 있기 때문에 흙은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백도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중앙 쪽이 워낙 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손을 빼는 건 좀 어렵고요. 그냥 여기 이렇게 끊고 싸우기만 하더라도 백돌이 다 자충이 차 있고 여기 차단도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백도 호구 정도로 갈수를 해야 될까요? 단수 아니면 호구? 호구가 일단 뭐 가장 무난할 것 같긴 합니다. 돌의 위치상은. 정관장 황진단 팀 전반 승부에서 두 판을 가져가긴 했지만 지금 이현도 선수와 김명훈 선수 같은 경우는 내 판이 승부판이 될 수도 있어라는 생각으로 분명히 대국장에 갔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장고대국이 물론 승부가 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박용훈 선수가 그래도 유리한 상황에서 대국을 하러 들어갔거든요. 네. 그리고 BGF 팀 선수들도 박용훈 선수가 유리한 상황에서
그걸 뻔히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나만 이긴다면 대역전 가능할 수도 있어라고 네. 생각하고 대국에 임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중앙 쪽을 손을 빼고 우악이 실리를 차지해요. 중앙 2점을 좀 가볍게 생각을 한 걸까요? 글쎄요. 그렇다고 중앙을 여길 끊어가는데 이걸 이렇게 버리기는 너무 두텁거든요. 이건 뭐 무조건 있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여기 넉점을 그러니까 지금 이곳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은 이렇게 두고 이 넉점을 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뜻이겠네요. 더운 거 아닌가요? 제 스타일은 아닌데요. 우아기 모양 같은 경우도 사실 궁금해요. 왜냐면 예전 같으면 당연히 이렇게 뒀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좀 유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까지만 해놓고 손 뺄 때가 훨씬 많습니다. 프로 바둑을 즐겨보시는 분들이라면 최근 바둑 보면은 이런 모양이 꽤 많이 나와요. 네. 꽤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흑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곳을 두고 백도 끊던지 뭐 한 칸 뛰던지 이런 식으로 둬요. 흑 입장에선 약점을 지켜놓을 수도 있고 나중에 또 틀어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선택을 보류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고요. 흑은 뭐 여기까지는 하나 해놓을 것 같고 이 교환을 해놓고 끊을 수도 있고 그냥 끊을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합니다. 그냥 끊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둬도 거의 필연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지금 게다가 지금 하변이 흑이 저자세이기 때문에 더욱더 약점을 지키지 않을 것 같네요. 네. 보통은 이런 곳을 이제 있고 진행될 때는 이곳에 이제 발전 가능성 같은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이곳이 그냥 눌리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큰 집이 되지는 않거든요. 자, 백 모양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곳을 끊어갔습니다. 저곳은 백이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지금 어디 둘까를 생각하기보다는 백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수순을 밟을까 하나, 그거에 대해서 진시현 선수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섯, 여기서도 백의 다음 수는 이곳을 단수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단수를 쳤을 때 흑이 또 그 한 점을 버리기엔 또 아주 큰 요석이기 때문에요. 흑이 팩감만 확실하다면 여기를 뭐 단수 치는 것도 생각은 할 네. 수가 있겠죠. 근데 워낙 초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흑이 만약에 두 번을 여길 둬도 이곳을 잡을 수도 없거든요. 이렇게 두더라도 그냥 젖히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 지금은 팩감이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치는 게 한 60%에서 70%, 미는 것이 한 30%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길 먼저 밀어도 거의 똑같이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심리상은 사실 이거를 빨리 혹시 결행을 해두고 모르니까 싶어요. 네, 결정을 해놓고 싶잖아요. 30초. 하나, 둘, 셋, 다른 곳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다섯, 여섯, 여기서도 백의 다음 수는 밀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곳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백 입장에서 밀어봤자 굉장히 공간이 좁고 아니 흙은 점점 두터워지는데 왜 여길 밀고 있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곳을 흙이 뒀다라고 생각하면은 백이 모양이 너무 안 좋고 네.
흑은 여기 끊는 것이 사실상 30초.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곳이 이렇게 돼 있다고 보면 여기서 여기 미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든요. 7, 8. 어디까지 밀어주어야 할까요? 하나 정도는 더 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단수치고 이렇게 밀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막혀도 살아는 있는데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백이 아마도 여기까지는 이제 밀어놓고 손을 빼고 그냥 상변 이런 식으로 판을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 중앙은 흙이 워낙 두텁긴 하지만 확실한 집은 아니고 5. 전체적으로 확정과 면으로 보면 그래도 백이 좌상기 모양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상변이 정말 넓은 곳이네요. 그렇죠. 상변은 흙이 뒀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상변도 크지만 중앙까지 굉장히 어우러지는 그런 모양이 되잖아요. 근데 여길 두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중앙도 좀 견제를 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4, 5, 6, 7. 조금 고민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그냥 받아줄지 협공을 할지. 지금 진시영 선수 생각은 받아준다면 이렇게 벌려서 그냥 둔 것보다는 이 교환이 당연히 이득이다. 네. 지금 이런 거고 어딘가 이제 협공을 한다면은 사실 흑은 우변 쪽을 키울 수도 있잖아요. 우변 쪽을 키울 수도 있는데 이제 그냥 기본적인 정석만 진행되더라도 백이 나가는 곳이 그 우변을 견제를 하기 때문에 이 진행도 뭐 둘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떤 선택해야 될지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네, 두 군데 다 키우고 싶어서요. 네. 지금 김명훈 선수는 우변 쪽을 조금 생각을 해주는 그런 작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바로 우아기를 막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럴 확률 높고 지금 상변을 어디 두냐에 따라서 선택도 좀 바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데 두면은 우아기도 둘 수 있지만 바로 들어가는 것도 당연히 강력하거든요. 네. 여기를 만약에 최근에 유행하는 이런 걸 둔다면은 지금이라면은 실리보다는 좀 두터움 쪽으로 중앙하고 어우러지게 이런 작전을 펼칠 것 같고 5, 6. 만약에 두 칸으로 둔다면 여기 들어가는 것도 꽤 강력해요. 그러니까 우변도 둘 수 있지만 백이 상변을 여기나 여기로 뒀을 시에는 둘 확률이 꽤 높아 보입니다. 아래로 두 칸 뛴다면 우변을 키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백도 고민이 되겠네요. 일감으로 떠올리는 수는 이 정도가 이제 딱 떠오르는데 바로 들어왔을 때 이제 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복잡하거든요. 지금 축이 30초. 축이라 하면 이제 이 축인데 흙이 유리하기 때문에 백 쪽에서는 분명히 신경 쓰이는 변화고요. 7, 8. 애매하게 두 칸도 아니고 또 4선으로 벌린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수의 의미는 흙이 이제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뒀을 시에 한 칸을 뛰겠다는 뜻이에요. 한 칸을 뛰면은 당연히 이 돌이 두 칸보다는 세 칸으로 있는 게 득이잖아요. 그리고 흙이 바로 들어왔을 시에는 아마도 이런 변화나 이것 내지 중앙으로 한 칸 뛰어서 한 칸 뛰면 그 다음에 3, 3을 들어간다든지 이런 변화를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건 흙도 들어가는 것도 일단 유력할 것 같은데요. 다음에 한 칸 뛰면은 이곳의 위치가 워낙 딱 안성맞춤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일단은 기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백도 지금 상황에서는 흙이 중앙이 두텁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는 전투는 지금은 안 할 것 같고요. 흙이 더 반길 것 같고요. 네, 지금은 여기 한 칸 뛰는 게 일단은 무난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흙이
그냥 뭐 뛰어서 귀를 살려주는 거를 이런 거를 그냥 눈뜨고 보는 건지 아니면 흑이 정말 막 독하게 이렇게 둬서 아니 그냥 30초. 전투를 어떻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둘지 셋,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5, 6, 7. 바로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막을 것 같고요. 진시영 선수 생각은 귀의 실리를 차지하고 중앙 쪽이 잘 안 막힌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일단 이 중앙과 우변 이쪽 형태를 좀 재밌게 운영을 할 수 있는 형태일 것 같다가도 워낙 넓어서 어떻게 좀 꾸려가야 될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모양만 놓고 보면 흑이 뭔가 이것저것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재미있는 바둑인데 네. 실상 이제 어떻게 집으로 어느 쪽을 어떻게 집으로 만들어서 승리로 갈 건지 그 길을 찾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0초. 진시영 선수가 좀 두텁게 두는 기풍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실리로 좀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김영훈 선수는 두텁게 두고 좀 적극적인 모양으로 전투를 잘합니다. 우상기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뭐 이상한 수라고 생각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중앙 쪽으로 한 칸 정도 뛰는 것이 좀 더 좀 무난한 발상이지 않았을까라고 30초. 생각은 됩니다. 네. 셋, 넷, 일단 이 바둑의 다섯, 가장 여섯. 중요한 곳, 초점이 될 곳은 또 중앙이니까요. 그렇죠. 흑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무난하게 둔다면은 뭐 날일자 정도 해서 그냥 중앙 쪽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같이 날일자를 뛰면 이런 식으로 어, 꽤 넓어 보이거든요. 네. 물론 뭐 백도 꽤 크긴 하지만 흑도 워낙 넓어 보이기 때문에 흑은 일단은 이런 식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의 흑의 다음 한 수는 거의 뭐 확정적이에요. 이곳으로 느는 것. 5, 모양을 정리하는 방법이고요. 여기를 이제 이곳까지는 두는 것이 거의 확정적인데 보통은 사실 여기까지 막아 놓거든요. 근데 지금은 혹시 뭐 안 막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은 혹시 들긴 들어요. 막을 확률이 높을 것 같긴 한데 그 이유가 안 막으면 백이 넘어가고 흑이 맞게 돼서 집으로는 네. 당연히 백이 이득을 보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곳 치받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우변 우변은 쪽이 튼튼해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흑이 우변을 키울 생각이 전혀 없으면은 이걸 당연히 막아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우하기를 막고 우변을 키우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교환을 흑이 지금 여기서 그냥 쉽게 이쪽으로 교환을 해야 될지 여기로 교환을 해야 될지 의외로 좀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명훈 선수가 우변 키우는 것을 계속 생각한다면 이 선수를 안 하고 그냥 중앙 쪽을 둘 것 같고요. 우변 쪽은 키울 확률이 좀 적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교환을 하겠죠. 우변을 경우에 따라서 키우겠다라는 뜻이네요. 이 교환을 안 하는 것은. 이에 침투를 감행을 합니다. 적극적이네요. 침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공격적인 수법으로 뭐 나쁜 수법은 당연히 아니죠. 네. 하지만 위험 부담이 커요. 백이 뛰어나오는 곳이 자연스럽게 중앙 쪽으로 뛰어나오면서 이 돌이 크게 공격당하지 않고 사는 순간에는 흑의 유일한 지금으로서는 거의 유일한 좀 큰 모양을 자연스럽게 지울 수가 있거든요. 넷, 한순간에 집부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한 선택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과감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 우상기에 그 막아두는 교환은 계속해서 아껴두는 걸까요? 네, 일단은 아껴 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 선택은 사실은 좀 너무 흑 입장에서 겁나서 못 둘 것 같은데 김명훈 선수는 적극적으로 둡니다. 이 바둑은 이 상변 백돌이 어떻게 좀 타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해지겠네요. 네. 지금 백이 생각해 볼 만한 수익기는 여기 이제 넘어가고 막을 때 이제 젖히는 수. 꽤 유력할 것 같아요. 이 수익기도. 일단 뭐 축과 장문이 되지가 않거든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꽤 복잡한데요. 그냥 이곳을 뛴 것은 자 빨리 막으세요. 이런 거죠. 지금까지 여기서도 안 막으면은 그냥 이곳이나 이곳으로 차단이 너무 쉽기 네. 때문에 흑은 지금은 받아둬야 됩니다. 이 다음에가 어려운데요. 뭐 이런 곳, 이런 곳. 그래도 우변 쪽에서 뭔가 중앙 쪽으로 좀 모는 듯한 방향은 이곳일 것 같은데 어디가 정수일지는 모르겠습니다. 30초. 그 김명훈 선수의 바둑을 보면서 감각이 참 독특하고 좀 멋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에서의 한 수가 좀 기대가 되네요. 저는 김명훈 선수 글쎄요. 요즘에는 조금 세련돼진 것 같은데 사실 일단 초창기 때는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수법들을 많이 뒀거든요. 네. 김명훈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입단 전부터 어떻게 보면 조금 프로 기사들 사이에서 유명했었죠. 네, 그런 선수고 유명했던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 몇 년 전인데 이제 백홍석 선수가 비시카드배 우승컵을 들어올리고 그럴 때 이제 백홍석 선수의 어떻게 보면은 제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5번기 이런 걸 좀 뒀어요. 네. 김명훈 선수랑. 근데 김명훈 선수가 거의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백홍석 선수가 뭐 잘 못 나갈 때도 아니고 진짜 최고 잘 나갈 때 그런 백홍석 선수랑 스파링을 해서 굉장히 승률이 좋아서 네. 프로 기사들 사이에서는 김명훈 선수는 곧 입단할 거라고 굉장히 유명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사이 이선으로 붙이는 수가 나왔는데요. 이 수는 일단 백이 뭐 이곳으로 차단은 일단 첫 번째로 없어요. 이거는 뭐 아래서 살 수는 있겠지만 중앙이 다 차단되고 네. 흙이 너무 두텁기 때문에 생각하기 어렵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여기 젖히는 건데 이 진행은 오히려 흙이 아주 곤란합니다. 어디 이렇게 지켜도 30초. 하나, 이 두 점이 잡히거든요. 넷, 그렇다면은 여길 두면은 이곳을 들여다보겠다는 뜻이에요. 여덟. 어지간하면 이거 두기 힘든데요. 그 이유가 이곳을 붙이면서 여기 젖히는 것을 생각 안 하기는 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수인데 네. 이 수를 두면은 어떻게 둘 거야라고 지금 거의 이수라고 생각이 돼요. 여길 둬서 이으면 늘어서 지키면 나와 끊는다. 이 형태 자체가 백이 많이 좀 우형이 되기 때문에 이 흙에 들여다보는 수를 맥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네. 30초. 하나, 되게 잘 글쎄요. 선택하지 않는데 자, 이렇게 붙여놓고 들여다보는 수 책에 많이 등장하는 수법입니다. 네. 지금은 백이 이곳을 잇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길 이어야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너무 모양 자체가 빈삼각에 나와서 끊었을 때 백의 응수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이곳을 잇고 흙이 그냥 아래쪽을 뚫어서 둔 다음에 치받아서 이곳은 뚫리지만 30초. 상변 쪽 모양을 좋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셋, 넷, 잇고 다섯, 이쪽을 끊으면 여길 이어서 일곱, 여덟. 흙도 모양이 음, 그닥 뭐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요.
이거는 좀 승부가 되겠네요. 과연 흑이 이 석점을 제압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여기가 뭐 다 흑이 에어싸 있고 뭐 백이 먼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돌들이 여기나 30초. 이런 데들이 흑이 은근히 신경이 쓰여서 셋, 넷, 다섯, 여섯, 잘 안 잡힐 일곱, 것 같은데요. 아홉, 열. 자, 그런데 그래도 안 뚫을 수는 없지 않나요? 거의 뚫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김면 선수가 진짜 너무 뚫어야 될 것 같지만 너무 잡을 자신이 없다 하면은 이곳으로 뚫어서 뭐 이런 정도로 타협이 될 수도 아. 있어요. 타협이 될 수도 있지만 네. 이거는 백이 최소한 불만은 없어요. 그리고 이쪽 부근이 이게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나 뭐 이런 데로 들어가면은 넘어가는 것도 있고 여기 약점도 있고 30초. 집이 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흑은 셋, 넷, 뭐 어찌저찌 됐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냥 오. 공격이 아예 안 된다라고 봤네요. 저는 김명훈 선수라면 반대쪽으로 뚫을 줄 알았는데 저는 이거는 뭐 무조건 반대로 일단 뚫고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었는데 일단 좀 안전하게 뒀습니다. 김현 선수 바둑이 약간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머리를 살짝 아주 마음에 안 들면 계속 만질 텐데 하나, 지금 정도면 조금 마음에 안 드나 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흑이 이곳을 찔렀다는 건 이건 더더욱 안 둘 것 같거든요. 네, 백 모양이 더 좋아지는데요. 백 모양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흑이 여기를 끊는다고 봐야 되는데 여전히 물론 흑이 어딘가 두면은 백도 신경은 쓰이지만 약간 그래도 탄력이 있어 보이고 좌상기 모양 자체가 너무 좋다. 30초. 그렇게 보는 거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누가 좋다, 나쁘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팽팽하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상변 쪽에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좀 승부처 어느 돌이 막 잡히거나 그럴 것 같진 않지만 이 바둑이 중반 후반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BGF와 정관장 황진단의 12라운드 마지막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정관장 황진단이 2대 0으로 앞서는 가운데 BGF가 지금 2부를 힘차게 나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여기를 지금 깜짝 놀랐다고 하는 이유는 그냥 처음부터 나와 끊는 것이 아니라 찌르고 난 다음에 다시 찌르고 찔렀어요. 난 다음에 다시 이쪽을 뒀어요. 이거는 모양으로 볼 때는 흑이 좀 더 안 좋아진 거기 때문에 흑 쪽에서 사실 선택하기 좀 힘든 변화인데 김명훈 선수가 다시 작전을 좀 바꿨습니다. 네. 진시영 선수도 약간은 당황할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당연히 아니었는데 하면서. 자, 일단 백은 먼저 상변 돌을 타개를 해야겠고요. 이때 만약 흑이 막아서 둔다면은 지금 당장은 뭐 축이 안 되기 때문에 백은 바로 끊을 겁니다. 늘게 되면 상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여서 두면은 사는 것은 문제가 없고요. 뭐 이 정도까지 해서 사는 것은 문제가 없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 두 점을 제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명훈 선수는 그걸 뭐 뻔히 아는데도 이곳을 막는 것은 이쪽이 지금 백이 만약에 연결을 해서 살게 되는 순간에는 붙이는 것이 아니라 우측에서 이런 식으로 괴롭히면은 백 전체를 괴롭히겠네요. 뭐 괴로운 정도가 아니잖아요. 너무 흑이 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백으로 하여금 이곳을 붙여서 흑이 두텁게 연결할 수 있게 그렇게 주기 위해서 지금 막았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단 끊어서 흙 모양도 좀 무겁게 만들어 놓고요. 일단 좌상기 같은 경우는 백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변에서 이곳을 붙여서 이 한 점을 선수로 잡은 이후에 움직이면은 30초, 여기를 살 시간은 좀 없다라고 보이거든요. 중앙 쪽을. 넷, 다섯, 그러니까 이런 곳을 뭐 이렇게 살 수는 있어도 날일자면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수순을 예상을 해보면은 뭐 여기를 어딘가 지키고 백이 하나 지킬 수도 있는데 안 지킬 것 같아요. 그냥 지켜야 되나 이게 막상 거의 선수네요. 사는 게 지키고 흙이 중앙에 좀 올인을 예, 할까요? 어떻게 흙이 이곳을 집으로 만드느냐. 상변은 넷, 일단 집으로는 백이 꽤 많이 이득을 봤습니다. 일곱, 여덟, 네, 형태는 좋지 않지만 그렇게 살리는 수가 제일 좋았을까요? 이곳을 잡고 뭐 단수 치고 움직이고 이게 좀 더 중앙 쪽으로 두텁다라고 본 거네요. 이게 좀 더 낫습니다. 흙은. 흙은 뭐 이바둑은 계속해서 하나, 중앙 쪽에 좀 올인을 해야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다섯, 다른 여섯, 곳에서 집을 기대하기는 힘들고 여덟, 중앙 쪽에서 확실하게 백도를 잡으면서 집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명훈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도 잘 알고 있는 저 이제 머리를 만지는 습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도 좀 바꾸긴 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습관을 없애야 됩니다. 여섯, 그러니까 그 이유가 여덟, 아홉, 상대가 저걸 보고 좀 그 형세를 잘 모를 때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김명훈 선수와 2번을 대국을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좋은지 나쁜지 확신이 없는데 김명훈 선수는 확실히 조금 안 좋거나 본인이 좀 까다롭다고 생각할 때 저 제스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선수가 지금 바둑을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를 상대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약점이죠. 그러니까 상대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뭐 생각하면서 만약에 그거를 좀 속임수로 한다면은 뭐 할 말은 없지만 바둑에 집중하면서 그렇게까지 보통 하진 않거든요. 네. 지금 둔수 굉장히 좋네요. 어차피 축과 장문이 안 됩니다. 타고 나오면서 흙도 중앙이 좀 약해지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뭐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가 되는 거고 문제는 이제 중앙이에요. 과연 이게 30초, 하나, 흙이 둬서 다 집만 되면 당연히 흙이 좋거든요. 네. 워낙 크고요. 여섯, 그쵸. 근데 이게 과연 여덟, 어디까지가 뭐 이렇게 집이 될지가 참 애매합니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이 돌만 잡자고 하면 집이 되겠지만 좀 만약에 좀 자연스럽게 둬서 백도 꽤 집이 늘어난다. 이거는 이야기가 너무 달라지거든요. 김명훈 선수 계속 안 풀린다는 그쵸. 행동이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나왔어요. 1이 좀 커지는데요. 뭐가 있나요? 일단 이 자리가 모양이 이제 급소이긴 한데 네.
이렇게 해서 버리는 게 좀 더 이득이다. 30초. 하나, 둘, 셋, 귀에 맛이 있다. 좀 그런 뜻이겠네요. 여섯. 그러니까 지금 사실 2돌까지 흙이 다 살리는 건 어려운데 이제 김명훈 선수 생각은 이렇게 해놔야지 뭔가 귀가 좀 찜찜해서 이게 더 낫다 이런 뜻입니다. 백도 그렇다면은 여기를 밀고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게 조금 더 탄력이 있겠네요. 돌이 30초. 하나, 뭐 찝어서 둔 다음에 이어서 여기 느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다섯, 이 정도면 두텁거든요. 그러면은 입구자 하고 일자로 두고 막고 맛은 상당히 나쁘네요. 패 정도는 나중에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백은 일단 입구자로 두는 게 좋을까요? 30초. 입구자가 모양적으로 좀 더 셋, 나을 것 같은데요. 다섯, 그게 아니면 일곱, 여덟, 좀 판단이 어렵네. 그러니까 좌상기로는 입구자가 좀 더 모양이 좋은데 그냥 아예 두 번을 밀어버리고 이렇게 두면은 좌상기는 거의 확실하게 수가 되지만 중앙으로 보면 여기 한 칸이나 이곳 날일자가 선수라서 중앙은 백이 이게 더 낫거든요. 판단하기 조금 어려웠는데 일단 진시영 선수는 중앙 쪽보다는 좌상기 쪽을 좀 신경 써주는 그런 수법을 뒀습니다. 30초. 하나, 여기서는 흙이 셋, 그냥 이렇게 두는 것이 가장 모양이 좋아 보여요. 네. 여섯, 선수로 둔다면 이거지만 여덟, 이거는 이 다음에 음, 뭐 노릴 수도 없고 뭐 중앙도 두텁다고 할 수도 없고 좀 애매하거든요. 계속 백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흙이 비껴서 받았고요. 하나, 장고대국이 셋, 아직 이제 넷, 끝이 나지 않은 다섯, 상태에서 여섯,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덟, 아홉. 글쎄요. 박영현 선수가 좀 좋았던 상황이었는데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좀 이따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진시영 선수도 빈 삼각으로 응수를 했는데요. 3-3 자리를 지켜두겠다는 뜻이겠죠? 네, 저수 같은 경우는 3-3 자리에 오더라도 뭐 이렇게 뒤에서 막아주기만 하더라도 뭐 부분적으로 수가 되지 않거든요. 이제 이곳 할 때 이제 조금 30초. 거의 신경 쓰이는 게 없네요. 저는 여기가 선수가 되면 좀 뭔가 맛이 나쁜가 했는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의 아홉.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비슷하게 한 칸으로 짚어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수는 이 자리를 두면 여기 붙이는 것을 노리겠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쪽에서 받으면 나가서 끊으면은 이어서 이 돌이 잡히고 여길 뚫어도 단수 치고 나가는 순간에 끊는 것이 생기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백이 여길 두는 게 그냥 두나요? 여길 두는 게 사실 굉장히 재밌는 수거든요.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두 군데를 다 보강을 한 건데요. 네. 이거 붙이는 것과 여기 뚫는 거를 맛보기로 이제 보관을 하는 건데 아마도 진시영 선수는 여기 붙이는 것은 되게 별거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거 뭐 후수니까 지금은 뭐 너무 작아서 둘 리가 없고 30초. 나중도 사실 별거 없다. 셋, 넷, 다섯, 지금 간 거는 그곳이 아닙니다. 중앙을 아홉. 이 정도로 지키면 다 집만 되면 일단 이길 자신이 있다 이렇게 아까 봐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약점이 있던 곳을 좀 지켜둔 거고요. 그렇죠. 이곳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여기가 백이 언제든지 선수이기 때문에 이 자리 쪽에 돌이 없으면 백이 딱 날일자 두는 순간 차단이 네. 있어서 굉장히 기분 나쁜 곳이었거든요.
백도 이거를 그냥 그대로 다 집을 지켜주기에는 클 것 같은데요. 여기 네. 어깨 같은데 다섯, 짚어서 여섯, 좀 승부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덟, 이겼습니까? 침착한데요.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그러면 여기 뒀다라는 거는 이 정도 두면은 그냥 인정해주겠다라는 뜻이잖아요. 네. 둘, 넷, 여섯, 여덟. 여기는 끊는 게 있다고 하죠. 여덟, 열여섯, 열여덟, 스물, 서른, 서른다섯, 마흔다섯, 쉬운, 최소 쉬운다섯, 예순다섯, 예순다섯이 좀 강합니다. 예순다섯. 여기는 좀 집으로 보기 어렵고 이곳부터 보면 열, 셋, 스물, 스물여덟, 서른, 서른다섯, 마흔, 마흔일곱, 여섯, 쉬운일곱, 예순, 예순다섯. 여덟, 아홉, 일리가 있네요. 열.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그냥 다 집이 되더라도 백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상변이 좀 많이 컸을까요? 네. 진시영 선수도 참 대단하네요. 여기서 거의 뭐 숨도 안 쉬고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장면에서 일단 뭐 돌을 버리는 쪽으로 갔고, 지금 김명훈 선수는 약간 더 욕심을 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안 움직였는데 이제 와서 움직이겠느냐, 조금 더 모양을 크게 가져가는 거죠. 김명훈 선수가 원하는 그림은 대략적으로 뭐 이런 그림이겠죠. 아까보다는 확실히 넓어졌네요. 네, 우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이 두면은 잡힌다고 보지만 아까 전보다 우변이 그래도 꽤 크게 들어갔잖아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글쎄요, 저것이 다 집이면은 유리하다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30초) 하나, 둘, 획도 지금 이렇게까지 네. 넓혀간 것이 이 형태에 걸맞는 여섯. 수였겠네요. 일곱, 그렇습니다. 여덟. 진시영 선수, 이제 재밌겠네요.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한 발짝 한 칸을 띄워놓고 흙이 너무 많이 넓힌 것 아니냐 이렇게 한 그러니까 건데요. 그러니까 아마 진시영 선수가 처음 한 칸 뜰 때는 이렇게까지 두는 거는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근데 꽤 크게 넓히니까 잠깐만, 그런 분위기야 하면서 이제 들어간 거고, 이거는 사실 김명훈 선수 입장에서도 할 말이 많아요. 네. 아니, 바로 움직인 것도 아니고 여길 띄었으면 이거 인정해줘야지, 왜 이제 와서 들어와 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에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흙이 그곳을 꼽으려 갔는데 지금 몰래 좀 노리고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초반부터 있었던 자리인데 네. 나와서 끊는 것이 30초 하나, 선수잖아요. 물론 백이 이 좌하기를 버린다고 생각하면은 선수가 아니지만, 네. 버리지 않고 살린다고 생각하면은 아홉. 네, 이곳이 위험해지기 때문에 일단 받아뒀어요. 이거 뭐 괜찮나요? 이렇게 되면 딱 5대5 승부 아닌가요? 이거 뭐 진짜 개가 할 필요 없겠네요. 그냥 사느냐 죽느냐. 죽느냐. 네. 이거는 저는 백쪽이 더 떨릴 것 같아요. 물론 흑도 당연히 너무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네. 백도 사실은 웬만하면 대마라는 게 잡기가 어려워서 타개하는 쪽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흙도 꽤 두터워요. 네, 흙도 너무 두터워서. 네. 글쎄요. 그래프는 백이 조금이라도 뭐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일바둑은 5대5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초읽기를 보네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렇다고 이걸 더 놓고 이걸 안 받는 것도 좀 이상한데요.
단수 맞으면 뭐 연결하면 된다. 이곳을 나와서 끊으면 귀를 버리면 된다. 귀도 큰 거 아닌가요? 이거는 뭐 젖혔으면 사실은 원래는 거의 뭐 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일단 첫 번째 생각은 도저히 못 살 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우변에 한 수 먼저 더 두었다면 이돌엔 타게 된다고 봐야겠죠.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타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왜 100%가 아니라고 한 것은 마지막. 사실 하나, 둘, 셋, 그냥 거의 흙이 이렇게 둘 리는 없지만 연결만 놓고 보면 연결은 아니에요. 여덟, 아홉. 예, 패로 이렇게 둘 수는 있는데 이 패를 흙이 한다는 건 거의 말이 안 되죠. 흙도 지금 상변이 걸려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뒀고 오히려 김명훈 선수는 계속해서 백으로 하여금 여기로 붙이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네. 여기로 붙이게 되면은 뭐 백 입장에서 따로따로 산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흙이 이곳을 차단이 가능하거든요. 집으로 꽤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김명훈 하나, 선수는 계속해서 둘, 백으로 하여금 아래쪽으로 연결해라 넷,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이거는 좀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지금 둔 거잖아요. 네. 획도 이제는 차단을 좀 하고 싶은데요. 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두고 싶은데 이거. 반대로 그 자리에 백돌이 가는 것은 더욱 용납을 할 수가 없고요. 여기 두면 이제 그러니까 흙 입장에서 백으로 하여금 넘겨준다라는 것은 뭐 다른 데로 크게 이득을 봐서 넘겨줘도 중앙만 지키면 마지막. 집으로 이길 자신 있다라고 걔가 되면 넘겨줄 수도 있는데 넷, 글쎄, 뭐 일단은 너무 두고 싶어요 그 자리는. 재밌네요. 사활 승부 어떻게 될지. 백이 그냥 잡힐 일은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정말 최소한 이렇게만 자세를 잡아도 둘, 거의 패는 만들 수 네. 있거든요. 흙이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붙여서 여섯. 이런 식으로 잡으러 가야 되는데 너무 좀 힘들기 때문에 백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충분히 패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변 쪽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하변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길 나와 끊을 때 백이 어떻게 두는지가 좀 궁금해요. 이 상황에서. 지금 당장은 사실 버린다 쪽일 것 같긴 하거든요. 아닌가요? 버티나요 이걸?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맛이 워낙 나쁘니까. 획도 중간에 그곳을 먼저 나와 끊어서 물어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흙은 결정이 다 되기 전에 한번 네.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지금 중앙을 산다는 건지 좌기를 산다는 건지 확인을 하고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좌기를 살았어요. 마지막. 하나, 당장 잡으러 가는 것은 흙이 안 될지 몰라도 이런 곳은 뭐 100% 선수라고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는. 일곱, 그렇다면 또 우변이 그쵸. 달라질 수도 있고요. 지금 둔수는 일단 중앙을 지키고 시작하는 것이기 네. 때문에 뭐 당연히 좋은 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된다면 우변은 뭐 거의 살 것 같네요. 이거는 뭐 100%는 아니네요. 이것도 마지막. 거의 사는 거지 확실히 산 건 아니네요. 셋, 넷, 다섯, 여섯. 백이 100% 살려면 여기까지 진행이 돼야 되네요. 이곳 이렇게 이거면은 확실히 살거든요. 자,
일단 그래도 살기 전에 조금이라도 중앙으로 탈출을 해보는데요. 그렇죠. 백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여기가 다 집이 되는 순간 네. 일단 흙도 꽤 많은 집을 확보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흙 쪽에서 불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지금은 여기가 그냥 남아 있거든요. 이게 지금 자기 같은 경우가요. 이 자리를 두면은 단수가 선수여도 치중을 갈 수가 있기 네, 때문이요. 치중을 들어가면 이게 잡혀 있어요. 네. 자, 지금 속기대국 보고 있는 사이 장고대국이 끝났다고 합니다. 네, 장고대국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사실 이 바둑 보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박영훈 선수가 유리했던 것 같긴 한데 사실 예전에 끝났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보통 그럴 경우는 바둑이 굉장히 이상해졌다라는 뜻일 때가 많거든요. 경기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자, BGF의 주장 박영훈 선수와 오늘 신진서 선수, 이창호 선수를 대신해서 등판했던 송규상 선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송규상 선수가 대열을 낚았습니다. 게다가 팀 승리를 결정짓는 판이어서 더욱더 값질 것 같은데요. 역시 박영훈 선수가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박영훈 선수가 워낙 뭐 끝내기가 이제 강하고 그렇다고 해도 네. 확실히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후반전 가면 갈수록 조금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송규상 선수 오늘 승리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팀 승리 1, 2, 3국을 정관장 황진단이 다 가져갈 거라고는 네. 사실 거의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생각을 못한 오더였는데 오늘 정관장 팀 선수들이 진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너무 예측하지 못했던 네. 팀 승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정관장 한진단 팀이 물론 당연히 팀 승리를 가져갈 수는 있어도 앞에 세 판을 이렇게 다 가져간다는 생각하기 너무 어려웠거든요. 중국에서 보고 있을 이창호 선수와 신진서 선수 아마 하나. 계속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네, 굉장히 기분 좋게 네. 일곱. 여덟.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송규상 선수 정말 대단합니다. 자, 지금 백이 한 집의 형태를 갖추었고 꽤 좋은 형태 아닌가요? 네, 지금은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됐네요. 네. 잠시 이제 박영원 선수와 송규상 선수의 대국 결과를 보고 오는 사이에 진행된 수순이 이곳을 두고 백이 옆을 이렇게 갖다 붙였어요. 네. 찌르고 이곳을 흙에 늘고 싶은데 이쪽 부분이 백이 선수 듣는 것들이 있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한다고 본 것 같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BGF 팀은 후반기에 굉장히 좀 꼬이고 있어요. 전반기 출발은 정말 좋았었는데요. 이번 라운드 패배로 지금 4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그렇죠. 전반기 끝날 때까지만 해도 사실 뭐 1위와 2위는 1위 포스코 캠텍, 2위 BGF 팀은 그러니까 물론 순위가 뭐 바뀔 수는 있어도 플레이오프는 거의 뭐 무난하게 입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됐었는데 여덟. 지금은 진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BGF의 이제 김영상 감독은 팀원들을 이제 어느 팀에게도 그러니까 박영훈, 조한승, 설현준 이런 선수들이 마지막 그러니까 어느 선수에게도 이길 수 있지만 셋, 또 컨디션 안 좋으면 어느 선수에게도 좀 질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생각하고 좀 일곱, 도깨비 여덟, 팀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진짜 승부라는 게 주전 선수가 2명이 빠져 있는데 또 3대 0으로 네. 미리 또 승리를 결정을 지어 놓게 된 이 모습. 이번 라운드는 참 승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게 하네요. 어제 네. 경기도 그랬고요. 네, 참 너무 힘든 일정으로 와서 승리까지 거뒀는데도 팀이 승리를 못 거두는 상황도 있고 2명이나 빠졌는데도 팀이 이기는 경우도 있고 네. 마지막 정관장 팀이 확실히 저력이 있네요. 그렇죠. 네. 정관장 팀 같은 경우는 뭐 작년 시즌에는 일곱, 완전히 그냥 압도적으로 우승을 확정 지을 만한 그런 전력을 가진 네. 팀이었기 때문에 자, 이대국은 마무리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백이 그래도 우변 진행은 잘 풀렸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는 김명훈 선수의 수순 중에 역시 아쉬웠던 거는 좀 빨리 물어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백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 마지막 확인을 좀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가 지금 이 타이밍에 이거 단수 친 거는 있고 이제 혹시 이 단수가 없으면은 이 단수가 없어도 이곳으로 뚫는 일은 거의 없겠네요. 둘 수는 있긴 하지만 이건 이렇게 막아서 두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모양이 너무 괴롭네요. 막아서 두더라도 끼울 수가 없겠고요. 네, 마지막 하나, 뚫리는 것이 있어서 네. 셋, 넷, 이렇게 되면 백은 이곳을 이제 지키고요. 일곱, 여덟, 아홉. 백이 우변을 선수로 살고 지키는 상황이 된다면은 백이 이겼다는 아니지만 잘 풀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김명훈 선수가 그곳을 치받았어요. 백사화를 상당히 좀 노리는 수법인데요. 일단 조금 강수를 뒀네요. 그러니까 여길 끊고 있는 게 중앙 쪽으로 선수인데 이어서 이곳을 차단당해도 먼저 수상전이 이긴다 이런 그 뜻이네요. 모양이 상당히 좋지 마지막 않네요. 하나, 둘, 그러면은 셋, 백도 넷, 계속해서 다섯, 전투를 하는 여섯, 것은 일곱. 그러니까 거기까진 끊어도 결국 우변을 둬서 살아야겠습니다. 자, 김명훈 선수의 강수가 등장했습니다. 자, 정관장 황진단 팀이 3대 0으로 승리한 가운데 4국과 5국 속기대국 남겨두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 BGF의 진시영 선수 그리고 정관장 황진단의 김명훈 선수의 대국입니다. 일단 중앙 쪽은 백이 끊고 있자 흑도 두텁게 이으면서 이곳은 확실하게 정리가 됐어요. 네. 확실히 정리가 됐고 백도 더 이상 흑도를 바로 공격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둬서 마지막 하나, 둘, 이게 셋, 그러니까 흑이 먼저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여섯, 일곱. 못 살아 있는 거죠. 이 사활이 되게 중요하네요 지금. 자,
백은 궁도를 한껏 넓혔고요. 뭔가 살아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곳을 나중에 이렇게 두면은 못 살아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만약에 그곳이 못 살아 있어서 여길이었다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둬서 살아야 된다. 이거는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데요. 이게 지금 나와 끊으면은 뭐가 되나요, 혹시? 마지막 하나, 둘, 셋,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지키기만 해도 뭔가 흙이 잘 풀리고 있다는 느낌이 네. 확 드는데요. 여덟, 여기 지키는 것도 생각해보니까 선수잖아요, 지금. 치중이 있어서. 여기 맞고. 어디 둬서 살 때. 이거 이어서 지키게 하고, 나와서 끊으면. 마지막 하나, 둘, 이거는 흙이 잘 됐는데요. 중앙은 중앙대로, 물론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결국 다 막아내고, 여길 끊어서, 백이 사는 동안에 좌기를 잡는다. 물론 개간은 해봐야겠지만 흙이 왠지 좀 동해번쩍 서해번쩍한 것 그쵸? 같은데요. 흙이 뭔가 좀 잘 된 듯한 네. 느낌이 있습니다. 백도 젖혀서 살아둔 것을 우아기 쪽에 붙이는 게 좀 어땠을까요? 아, 이곳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그렇겠네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곳을 붙이는 게 아무래도 아홉. 자, 백도 흔들어 갑니다. 그냥 쉽게 살기에는 아무래도 백이 좀 많이 당한 것 네. 같아서요. 이거는 차단을 하면은 여길 뭐 젖히고 늘기만 하더라도 흙이 잡히기 때문에 네. 예, 곤란하고요. 이곳을 젖혀도 어떻게 보면 나와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수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곳이 셋, 이것도 역시 지금 사활이 걸립니다. 수상전이. 일곱, 여덟, 아홉, 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둔수도. 왜냐면 여기가 뭐 결국 다 선수가 됐다고 해도 어차피 언젠가는 넘어가야 되잖아요. 이곳을.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가면 이렇게 받아주면은 흑의 목표는 이곳의 집이 아니라 결국 선수로 처리한 이후에 이제 여길 나와서 끊겠다. 지금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와서 끊고 이제 백이 이렇게 선수가 되더라도 그쵸. 네, 이곳을 이제 붙이면은 이 사활이 지금 걸리기 때문에 여기 나와서 끊는 거는 선수가 됩니다. 항상.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네, 가장 튼튼하게 지켜두는 방법입니다. 김명훈 선수는 아마 굉장히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지금 계속 보여주시는 그림이 외길 수순이잖아요. 그렇죠. 백이 원래 벌어놨던 집이 워낙 많아서 의외로 집 차이가 뭐 맞아요. 나진 않지만 하나, 그래도 자아기를 잡으면 흙이 좋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보면은 백이 이제 이런 거 선수하고 여길 두고요. 셋,
이제 네. 나와서 끊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아 이게 뭐 똑같네요. 어차피 다섯 집이네요. 어떻게 둬도. 이러고 계산을 지금 해보면은 우아기 같은 경우는 이 끝내기를 팩이 뭐 바로 두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네. 여기서가 모르겠어요. 백이 이렇게까지 지금 둘 수 있는 건지 이거 붙이는 게 있는데 만약에 백이 이런 자리를 둬서 흑이 이 자리를 두는 상황이면은 이건 이건 뭐 왠지 좀 네.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수준이고요. 네, 지금 보면은 다섯, 10, 여섯, 12, 15, 22, 여덟, 아홉, 22 아니 이런 정도로 볼까요? 24, 26, 27, 30, 42, 44, 44, 50, 60, 65 100집이 이제 70집이 조금 넘어요. 이렇게 되면 70집이 좀 넘는데 둘, 넷, 여섯, 여덟, 열, 20, 26, 27, 33, 36, 38, 40, 44, 50, 60, 70, 75, 85 100은 70집이 좀 넘고 네. 85 확실히 흙이 좋거든요. 지금 마지막 하나, 지금 우변에서부터의 전투는 사실 다섯, 뭐 여섯, 누가 어떤 수가 실수고 어떤 수가 좋은 수고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여길 나와 끊어서 좌기를 잡을 수 있다라면은 그거는 잘 됐다라고 봐야 됩니다. 김명호 네. 선수는 근데 갑자기 왜 거길 왜 막죠? 근데 중앙이 조금 찝찝하다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겼습니다 느낌인데 이런 데가 이제 뭐 붙이고 늘어서 여길 지킬 때 뭐 여기가 뭐 좀 신경 쓰인다 일곱, 그런 뜻이네요 지금. 아홉, 부분적으로는 사실 좌변 쪽에 붙이는 수가 있는 거를 내가 둬서 없애는 거기 네. 때문에 엄청난 악수인데 중앙만 깔끔하다 하면 뭐 승리는 문제 없다 이런 걸까요? 그렇죠. 여길 둬서 근데 이거는 되게 미세할 것 같은데요. 백집도 좌변이 여기가 꽤 크게 네, 나는데요. 이렇게나 나면은 이건 꽤 미세할 것 같습니다. 둘, 셋, 넷, 백은 여길 둬도 꽤 커요 사실. 여섯. 이것도 일곱, 여덟, 아홉, 일단 김명호 선수는 바둑이 조금이라도 좋다고 보고 두텁게 뒀어요. 중앙 쪽에 지금 수가 되는 사실 안 될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네. 찝찝해서 지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수가 이제 뭐 미세하게라도 확실히 승리한다면은 당연히 뭐 좋은 선택인데 이제 혹시라도 미세하게 진다면은 마지막 형세 판단 착오라고 볼 수도 네. 있죠. 셋, 넷, 다섯, 여섯, 김명호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그곳을 나와서 끊는데 생각해 봐야 되는 작전이 그러니까 하나가 사실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잊고 자아기를 잡는 거 말고 여길 먼저 찔렀다는 것은 거의 잃을 것 같긴 한데 이걸 잡으러 가도 되거든요 사실. 지금요? 네, 이거 잡으러 가도 오궁도 하니까 백이 여기 끊어서 패를 해야 돼요. 결국 이 패인데 사실은 중앙에 이제 자체 팩감이 많아서 백이 많아 보이죠. 흑도 사실 여기 잡으러 가자는 팩감 쓰면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뭔지. 근데 분위기상은 그냥 다 이어질 것 같죠? 이어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왜 분위기상 이어줄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만약에 패를 할 생각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 먼저 여기를 조금 둬서 정말 확실하게 팩감이 100% 되게 만들어 놓고 둘 확률이 좀 더 높아요. 지금은 이거 막아져 있는 상태에서 먼저 둬도 셋, 넷, 확실히 잡을 순 없거든요. 여섯,
여기를 뭐 패로 버틸 테니까. 그래도 일단 고민하네요. 그냥 귀를 잇고 둘 것인지, 잇고 귀를 잡을 것인지, 패로 갈 것인지. 이어 두네요. 예, 이을 확률이 마지막 네. 높아요. 예. 그러니까 김명호 선수가 여기 막은 것은 사실 이거 잡으러 가는 걸 생각을 거의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귀를 잡는데 귀를 잡으면 내가 이긴 것 같은데 이거 혹시 모르겠네 하면서 깔끔하게 예, 해주려고요. 손해 부분적으로 손해인데 그 정도로는 이길 거야 라고 지금 본 것 같아요. 미세하긴 해도 그래도 흑쪽이 좀 더 둘, 셋, 확률이 네.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일곱, 여덟, 아홉. 바둑이 돌고 돌아서 결국 또 자아기는 흙이 잡네요. 네. 자, 이제 남은 큰 곳은 좌변 그리고 상변을 끝낸 곳 두 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김명호 선수도 여기는 사실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쎄 해놔야 될 것 여섯. 같은데 일곱, 여덟. 서로 뭐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백이 둘 수 있는 큰 곳은 상변도 크고요. 여기도 굉장히 큽니다. 이것도. 좌변이 조금 깔끔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저곳을 둔다고 해도 사활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정리되면 흑 승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의 계산은 좌변을 그냥 두고 넷, 흑이 상변 두고 백이 지키고 여길 막아서 정리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반면 열집입니다. 예, 그냥 이렇게 정리되면 안 되고 백은 상변을 두던 아니면 뭐 지금처럼 뭐 이쪽이라도 약간 뭐 줄여놓던 뭐라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거기서 찐 거는 이거네. 여길 막으면 이걸 지금 잡겠다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돼도 나중에 여길 움직이면 뭐 좀 놓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수가 나는 게 아니라 놓고 따내는 거 아니냐. 좀 이런 걸 말하는 것 같거든요. 여섯, 일곱. 아니요. 지금 선택은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왜 일리가 있다고 제가 생각하냐면 여기 지금 늘면은 이게 뭐 잠깐만요. 막상 수는 안 되네요. 마지막 그냥 여기 끝내기를 없앤 거네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려운데요. 왜냐면 이거를
그러고도 과연- 찝찝한가요?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수는 안 나는데 놓고 따내는 상황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백은 지금 무조건 우변을 둬야 돼요. 그냥 여기 두고 막아서 정리되면 이거는 흑이 조금이라도 이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때 우변을 건너가 놓는 것은 별게 없을까요? 이렇게요. 네. 이 정도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진행되면 이것도 물론 아까보다는 되게 득보긴 했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뭔가 이어져야 둘, 셋, 넷, 역전이지 않을까 다섯, 싶은데요. 여섯, 일곱, 여덟, 일단 뭐 이거는 여기서 또 다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네. 흑이 반대로 한번 고민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이거 가는 거에 대해서 이곳이 선수가 아니니까요. 오히려 일단 날일자가 나을 것 같은데요. 한번 좌변이 놓고 보니까 정말 크네요. 마지막 연타 간다고 생각하면 뭐 말도 안 되게 크잖아요. 네. 좌변이.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여덟, 아 그냥 아예 네. 1, 2가 있어 보입니다. 거기까지도 가능하군요. 네, 왜냐면은 뭐 뒤에서 붙이는 것도 잘 안 돼요. 여기 단수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순간에는 여기가 뭐 끊기지가 않으니까 집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말도 안 되죠 이거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명훈 선수가 뭔가 좀 차분함을 찾은 것 같은데요. 네. 딱 돌 놓는 손길이 머리에도 손이 덜 가고요. 돌 놓는 손길이 뭔가 됐어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이 뒤에서 막기도 만만치가 않네요. 이거는 굉장히 괴로운 모양이에요. 사실 백이 이렇게 둬야 되거든요. 정수는. 아 이거 뭐 이렇게 계산하면은 진짜 눈물 눈물 납니다. 나는데요. 진짜. 지금은 흑승이 거의 확실시로 보이네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것도 잡는 것은 또 후수가 되기 때문에 네. 이어서 처리를 한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돌이켜 보면 처음에 이걸로 그냥 있는 게 더 낫거든요. 근데 이제 뭐가 바뀐 거냐면요. 처음에 둘 때는 이렇게 받아주면 아, 그때 내가 이걸 이을지 여길 둘지 생각해 봐야지 했는데 좌변을 두고 나니까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는 이렇게 잡아봤자 후수로 잡으면 너무 네. 작으니까 다시 이어서 여기로 이으면 찝찝하지 않아?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셋, 이렇게 둘 것 같은데요 지금 다섯, 바둑이 이겨서 지금. 여섯, 아 그래도 그냥 있나요? 게다가 크게 또 찝찝하지도 않을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너무 좀 이기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냥 찝찝하게 느껴지는 거지. 사실은 여기가 뭐 백도 좀 걸려 있어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자충이 되어 있어서요. 그냥
이렇게 보면은 몇 수 되지도 몇 수 않네요. 되지도 않고 네. 백이 수를 함부로 메울 수가 없어요. 백이 마지막 자충이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백은 정수는 여기로 이제 두는 거죠. 정수는. 진시영 선수 상변 처리까지는 괜찮았는데 우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좋지 않았던 걸까요? 근데 사실 우변 같은 경우는 뭐가 뭐 실수였고 뭐가 패착이었고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부분에서의 이제 전투였고 개인적으로는 여섯, 어차피 들어가야 된다면 여길 띄워놓고 들어간 것보다는 차라리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사실 이걸 그렇다고 이수가 뭐 패착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이후에 들어갔을 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다만 이 중앙 쪽 부분에서 김명훈 선수가 좀 잘 뒀다라고 생각이 돼요. 김명훈 선수가 지금 바로 sak점을 안 한 이유는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이 날일자가 마지막 득인가 그걸 좀 보는 것 같아요. 네. 결국 결행을 하네요. 지금은 날일자가 득으로 보이네요. 왜냐하면 여기를 둘 때 이돌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두면 백이 밑으로 늘어서 젖힐 때 끊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뒤로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이제 있는 것이 선수가 된 거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안 두는 거 보니까 입구자도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여기도 득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차피 살아는 있거든요, 이렇게 둬도. 단수가 선수라서. 이런 게 바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저도 판단이 잘 안 돼요. 손해는 당연히 흙이 손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는 걸로 지금 개인적으로 흙이 확실히 이겼다고 계산이 돼서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삽니다. 차단을 여기로 젖혀도 어차피 단수가 선수고 이게 더 깔끔하네요. 막을 때 찝는 것이 선수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깔끔하게 네. 살아있네요. 지금은 뭐 거의 승부가 결정이 되었고 이 바둑에서 승부가 결정된 부분은 역시 우중앙에서 흙이 처리가 깔끔히 되면서 여길 나와 끊으면서 잡는 수순이 되어서는 흙의 승리되는 그림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은 아까 문동 프로가 이야기한 대로 여기 젖힌 걸로 차라리 우변을 붙이기만 했더라도 하변이 좌기가 조금 달랐을 텐데요. 그쵸. 하변을 흙이 선수로 처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김명훈 선수의 이제 마지막 숙제입니다. 진희정 선수 입장에서는 졌다라고 생각이 돼도 참 돌을 거두기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팀이 2패 당한 상황에서 마지막 박연 선수가 끝났는데 사실 이겼는지 졌는지 이겼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고요, 사실은. 그렇게 또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일곱, 여덟, 그러니까 아홉. 지금 팀이 1승 2패에서 내가 지면 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관장 황진단 팀 저력이 대단하네요. 지금 개인 승수까지 다 챙겨 놓는다면 일단 이대국을 만약에 승리한다면 4승은 했으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이 경기를 치르기 전까지 28승이었는데 일곱. 일단 4판을 이긴다면 32승. 1위 포스코 캠텍이 36승이거든요. 네. 1위 자리까지도 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KB리그가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치열하기 때문에 정말 팀 승부가 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한 판 한 판이 진짜 중요합니다. 동률이 거의 뭐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진시영 선수 뭔가 최대한 뭐 수가 바로 되진 않아도 그래도 좀 놓고 따내게 만들 수 있나, 끝내기로 득을 볼 수 있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해서 흑을 좀 압박을 하고 있고요. 김명호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뭐 이런 데를 마지막. 늘어서 하나, 수를 그냥 계속 늘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넷, 게다가 백도 조금은 공격을 해보고요. 네. 일곱, 여덟, 아홉. 부분적으로는 조금 그래도 득봤을지도 모르겠네요. 뭔가 이렇게 되면은 약간이라도 놓고 따낼 확률이 좀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뭐 꽤 미세한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는 놓고 따내는 것 정도로도 마지막. 역전이 좀 힘들 하나, 것 같습니다. 둘, 좌변집이 정말 크게 깨졌어요. 그렇죠. 다섯, 여섯. 백이 먼저 지켜둔 것에 비해서 몇 집 정도가 깨졌을까요? 먼저 지켜놨다. 지금은 이제 여길 붙이고 이렇게 네. 계산을 해야 되는데, 먼저 지켰으면은 물론 침입수가 있다곤 해도 이곳까지 최소, 여기까지 최소 10집. 흑이 두는 끝내기가 후수니까 마지막. 10집에 둘, 한 12집 정도. 14, 16, 17. 한 다섯, 한 6, 7집 정도 되는 끝내기인데요, 지금. 아홉. 지금 중앙은 뭐 나중에는 이렇게 놓고 따야겠네요. 결국은 둘, 넷, 여섯, 여덟, 열두, 열네, 열여섯, 서른둘, 서른넷, 서른여섯, 서른다섯,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여덟, 쉬운 둘, 쉬운넷, 쉬운여섯, 쉬운열, 예순여덟, 일흔일곱, 여든, 마지막. 여든셋. 하나, 흑집이 83, 셋, 하나 따냈으니까 84. 다섯, 둘, 넷, 여섯, 열, 열두, 열네, 열여섯, 열여덟, 스물, 여덟, 서른둘, 아홉. 서른다섯, 마흔, 마흔일곱, 마흔여덟, 쉬운셋, 쉬운여덟, 예순일곱, 차이가 좀 나네요. 83. 그래서 뭐 15집 차이가 좀 나네요, 지금은. 역시 좌귀를 잡힌 것이 좀 컸을까요? 그렇죠. 자기 잡혔을 때는 그때는 확실히 흑의 승리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음, 15집까지는 아니에요. 제가 아까 여기를 안 센 것 같아요. 아. 예, 한 11집 정도? 예, 그 정도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너무 생각보다 차이가 너무 커서 세봤는데 갑자기 또 좀 달라져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또 끝내기가 있나요? 일단 흑이 끊기는 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여길 두면 지금 치중을 해서 이렇게 지금 넘어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괜찮은 끝내기네요. 그럼 흑이 이곳을 단수 치면은 마지막. 하나, 둘, 이렇게 되네요. 셋, 좀 득을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백이. 여섯, 일곱. 거기 끝내기가 있어서 백이 이걸 안 해놓고 있었네요. 저는 흑과 백이 왜 서로 이걸 왜 안 하는지 좀 이해를 못했는데.
차이를 조금 좁힐 수는 있겠습니다. 김미호 선수 확실히 이겼다 생각했다가 뭔가 좀 당했다고 생각하나요? 계산했던 부분보다 좀 달라진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아까 차이가 제법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로 역전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핵도 이어 두어야겠고요. 네. 또 바로 잡는 것이 크겠는데요. 여기 잡는 게 굉장히 큰 자리죠. 하나, 둘, 셋. 자체로 네 집에, 자체 다섯 집에 나중에 우아기 쪽을 좀 더 뭐 놔야 되는 부분까지 있으니까 가장 큰 자리이긴 합니다. 지금 상변 같은 경우는 늘어서 두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두 개 놓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결과적으로. 8, 12, 15팀 나는 거고 지금 사국이 끝이 난 것 같은데요. 아예 뭐 바둑을 하나도 못 보고 있어서 김승재 선수와 이원도 선수의 대국이었는데요. 사국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10번의 대국을 펼쳐서 김승재 선수가 9번의 승리를 거두었었는데 이원도 선수가 뭐 오늘 대국전에 컨디션이 뭐 좋다 이런 이야기를 오, 정말 승리를 거두네요. 야, 이번 진짜 라운드 오늘 이변의 연속입니다. 믿을 수 없는 그러니까 한 판 한 판은 당연히 뭐 어떤 승부가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네. 김승준 감독도 유원도 선수가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네. 유원도 선수도 개인적으로도 상대 전적에서 많이 뒤져 있어서 좀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성규상 선수와 이원도 선수 두 선수가 뭐 거의 연타석 홈런인데요, 이거는. 네. 정반장 황진단 이창호 선수는 한국 와도 안 나오겠다고 말할 것 같은데요. 출전 안 하겠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게다가 마지막 2대국도 지금 김명훈 선수가 거의 승리 네. 직전이잖아요. 야, 진짜 어떻게 참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주전 선수가 그것도 거의 완벽한 1승 카드라고 생각했던 신진서 선수가 빠지고 이창호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 승부는 참 마지막 알 수가 수가 네, 없습니다. 알 수가 없네요. 셋, 넷, 다섯. 시작 전에 오더 보고 전문가 의견에서 저는 당연히 BJF가 그러니까 승부는 어떻게 될지 해봐야 알지만 당연히 BJF가 유리하다라고 했는데 쑥스럽습니다. 이대국도 김명훈 선수가 거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네. 5대 0이라면 개인 승수도 꽤 많이 챙겨갔어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BGF 팀은 뭔가 마지막 라운드 두 개를 두기 전에 뭔가 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뭔가 분위기 전환이 확실히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끝이 났습니다. 진시영 선수는 우변 쪽에서의 전투가 가장 아쉽습니다. 네. 그쪽 부분에서 결과적으로 흙이 너무 두텁게 처리가 되고 선수로 뭔가 처리가 되면서 좌기가 잡히면서는 흐름이 너무 이상해졌거든요. 초반에는 그래도 백이 좀 괜찮지 않았나 싶었는데 중후반 부분에서의 타겟 부분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습니다. 김명훈 선수가 승리하면서 이번 라운드 5대0 승부가 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정화장 팀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진짜 저는 상상도 못했던,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만약에 5대0이 나온다면 오히려 BGF가 이기면 이기지. 네. 참 대단합니다. 오늘 정화장 팀 선수들 너무 잘했습니다. 아마 두 선수도 이번 라운드 지금 5대0으로 끝났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전부 다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은 못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한 라운드였는데 정관장 황진단 팀이 승리를 가져가네요. 오늘은 정말 퓨처스 선수들이 너무 잘했습니다. 이번 라운드 정말 중요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번 라운드 승리한 팀이 2위 그리고 진 팀이 5위로 가게 된 거잖아요. 네, 그것도 그렇고 정관장 황진단 팀은 이번 라운드에 정말 개인 승수를 너무 정말 챙길 수 있는 대로 다 챙겼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동률 싸움이 나올 때도 꽤 유리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가는 정관장 황진단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라운드 계속해서 이변의 연속인데요. 특히 오늘 경기는 송규상 선수를 좀 빼놓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승부 자체가 결국 뭐 5대0 완봉승이 됐기 때문에 뭐 그 한 판이 어떻겠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사실 송규상 선수가 팀 승리를 확정지었고 그리고 박영훈 선수를 상대로 불리했던 바둑을 왜냐하면 그 후반에 두는 선수들이 장고 대국은 아직 두고 있지만 저 대국은 박영훈 선수가 이길 거야라고 양쪽 팀 다 그렇게 알고 들어갔던 바둑을 역전을 시키면서 팀 승리를 가져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김승준 감독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행복한 고민. 다음에 혹시라도 또 퓨처스 선수를 쓰면은 송규상 선수를 써야 되나 이현도 선수를 써야 되나 뭐 이런 행복한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승리에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선수죠. 정관장 황진단의 송규상 선수와 김승준 감독님 인터뷰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너무너무 중요한 경기였고요. 5대0 승리가 날 줄도 몰랐을 것 같아요. 감독님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신진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퓨처스에서 온 우리 송규상, 이원도 선수가 잘해주는 바람에 네, 오늘 예상외의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오더가 나왔을 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신진서 선수, 이창호 선수가 빠지는 오더였잖아요. 네. 지금 그 상황에서 이 오더는 어느 정도 한 몇 점 정도 이렇게 줄 수 있었던 그런 오더였나요? 네, 아무래도 좀 불리하다고는 봤는데요. 그래도 이제 좀 5대5 경기라고 할 수 있는 경기는 무조건 이기고 조금 불리한 경기에서 한두 판 이기면 그래도 어떻게 3대2 정도의 승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했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송규상 선수에게 마이크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리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내용 어떠셨나요? 네, 오늘 일단 바둑이 초반에 너무 안 좋게 시작해서 사실 되게 의미 없는 수순들을 좀 이어가고 있었는데 박영사님께서 좀
중반에 실수를 해주셔서 또 운 좋게 이겼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바둑을 보질 못했어요. 보질 못했는데 나중에 이제 역전한 것만 확인을 했는데 마지막에 뭐 만약에 끝까지 지금 불개로 끝이 났는데 끝까지 됐으면 승부가 뭐 미세한 차이였나요? 어떤 차이였나요? 한 집 반 정도는 이겼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승준 감독님, 이번 12라운드 승리하고 이제 다음 13라운드도 중요하죠. 한국물가정부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경기가 어떻게 보면은 정관장 팀은 이제 마무리를 잘 하느냐 못 하느냐 승부인데요. 오늘처럼만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다음 주를 위해서 우리 선수들이 좀 일주일간 좀 추석 연휴, 좀 여유를 가지고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송규상 선수, 이제 내일이면 추석이잖아요. 바둑 팬분들께 추석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이제 또 가족들이 또 한 자리에 모이는 좋은 명절인데요. 네, 다들 좋은 명절 되시고 바둑리그 또 많이 정관장 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규상 선수가 인터뷰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관장 항진단 팀 김순준 감독 표정 관리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지금 너무나도 기쁜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12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정관장 황진단 팀이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 13라운드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라운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3라운드, 14라운드가 남아있는데요. 네, 이제 뭐 정말 막바지에 갔기 때문에 진짜 모든 팀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한 판이고 그래도 가장 그 1, 2, 3, 4경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무조건 두 팀 모두 피할 수 없는 싸움은 아마도 이제 한국물가정부팀과 이제 정관장 항진단 팀의 경기이지 않을까. 네. 물론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아까 김승준 감독이 말씀하셨듯이 또 어떻게 보면 총력을 다할 마지막 경기이기도 하고요. 네. 남은 2라운드도 끝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내일 추석인데 송태곤 해설위원이 또 바둑 팬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뭐 명절이어서 가족분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많은 이제 이야기를 나누실 텐데 굉장히 좀 여유로운 그런 추석 보내셨으면 좋겠고 바둑 TV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들과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13라운드로 찾아뵙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